아침 단상 243호 정옥성 목사. 조선 만렵 왕족인 이하응은 제26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하응의 아들 명복이 12살 때 조선 제26대 고종으로 즉위하자 대원군에 봉해지고 어린 고종을 대신에 섭정도 하였는데, 그런 이하응이 젊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몰락한 왕족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던 어느 날, 그가 술집에서 추태를 부리자 종 이품 무관 이 장염이 말렸답니다. 화가 난 이하응이 그래도 내가 왕족이거늘 일개 군관이 무례하구나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 장염은 이하응의 뺨을 후려치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한나라의 종친이면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외상술이나 마시며 왕실을 더럽혀서야 되겠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뺨을 때린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세월이 흘러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되어 이 장염을 운영궁으로 불렀답니다. 이 장염은 부름을 받자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에게 유언까지 남기고 갔더랍니다. 이 장염이 방에 들어서자 흥선대원군은 눈을 부릅뜨면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이 자리에서도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에 이 장염은 거침없이 대답했답니다. 대감께서 지금도 그때와 같은 못된 술버릇을 갖고 있다면 이 손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염의 말에 흥선대원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조만간 그 술집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자네 때문에 안 되겠군 하며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오늘 좋은 인재를 하나 얻었군 하더랍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장염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가 돌아갈 때는 친히 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면서 금위대장 나가시니 중문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하더랍니다. 무장답게 목숨을 걸고 지조를 지킨 이 장염도 대단하지만 인재를 알아본 흥선대원군 또한 훌륭하지 않습니까? 간신과 충신은 어떻게 다른가? 간신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떠하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며 온갖 아부를 하고 그와 친한 척하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진정한 충신은 간신으로부터 모함이나 희생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뽑는 이가 당나라 태종 이세민입니다. 그가 죽은 한참 뒤 오궁이라는 사람이 태종과 신하들의 문답을 적은 책이 정관정요입니다. 여기에 참된 참모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제에 오른 다음 뭔가 부족한 태종은 형을 돕던 위증을 최고의 참모로 등용합니다. 위증은 형 건성에게 태종을 살해하라고 주청했던 반대파였습니다. 위증은 사양하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증은 제가 황제 참모로 가면
그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황제는 즉각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위징은 또 한 가지 부탁을 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양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결코 충신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황제는 그 차이에 답답했습니다. 위징은 양신과 충신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양신이란 황제가 나라를 다 잘 다스릴 때 황제를 돕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신하입니다. 충신은 만약 황제가 어리석으면 목숨을 걸고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충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충신은 자신도 죽고 가족도 가문도 풍지박산 납니다. 황제도 악인으로 찍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양신은 살아서도 편안한 삶을 살고 명성도 얻으며 죽어서는 가문도 대대손손 번창합니다. 황제 역시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는 흥합니다. 저는 폐하의 충신보다 양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 후 위징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 용모가 우락부락해 신하들이 주눅이 든다. 얼굴을 늘 온화하게 하라 해서부터 인격 수양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위징이 병으로 죽은 뒤 당태종은 손수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대패했습니다. 그때 당태종이 위징이 있었으면 이런 수모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과 지혜로운 주군,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이끌게 하고 그 옆에서 모두 예스맨은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기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참모가 필요합니다. 좋은 수치만 입맛에 맞게 짜집기 해서 들이미는 참모는 양신도 아니고 더더욱 충신은 아닙니다. 시루에 편승하여 눈치나 보는 현대판 아부군상이 설쳐되는 현실 정치를 마주하면서 폭넓은 아량과 유민정신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단결시킬 진정한 정치를 펼칠 분을 하염없이 기다려볼 뿐입니다. 전직 대통령 4명이 감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한 명 대통령의 아들은 감옥에 가고 또 다음 대통령 아들 셋은 감옥에 갈 터인데 막내 중에 하나는 감옥에 보내지 않았죠. 처음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건재하고 살게 된 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도 정 목사님의 이 아침 단상을 읽으면서 또 촬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옛날 담임 목사로서, 현재 은퇴한 목사로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가? 충신은 못 되어도 피해를 주는 그런 국민은 아닌가? 붓뚜껑을 바로 찍는 민주사회의 현명한 국민이었던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담임 목사로서 살았을 적에 나는 정말 예수님 닮은 좋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인가. 오늘도 정옥성 목사님이 그래서 저의 인문학 스승이 되는 거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